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정치 용어를 준비해왔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사를 보면 정치 기사 중에 패스트트랙 되게 많이 나오죠? 맨 패스트트랙? 저도 보고서 패스트트랙? 뭐지? 사실 이런 생각했어요. 빨리빨리 신속 법안 마련 뭐 이런 건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렇게 신속 발의안이 된 그런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싸우고 난린가? 들어눕고 난리가 났죠. 왜 그렇게 싸우고 왜 이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사적인 용어로 패스트트랙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패스트트랙은요, 제가 공항에서도 봤어요. 공항에 패스트트랙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장애인, 노약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 임산부는 패스트트랙으로 줄 서지 않고 빨리 바로 여권 보여주고 비행기 타는 거잖아요. 빠르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트랙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본래 패스트트랙의 뜻은요, 고속도로 추월선을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추월할 수 있는, 빨리 가는 뭐 그런 빨리 가는 프리패스 같은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원래 패스트트랙은요, 금융권에서 원래 썼었습니다. 본래는 약간 유동적인 위기를 겪는 기업이 신속하게 자금이 필요해. 그럴 때 이제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신속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이제 없어진 제도죠.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패스트트랙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법을 만들 때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정말 국회에서 중요하고 정말 신속성이 필요한 급한 법안이 많이 나타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빨리빨리 패스해가지고 본회의로 빨리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려면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상임위원회를 열어서요.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정말 유튜브 전문가들도 거기에 가고 뭐 유튜브로 유명한 사람들 100만 이상의 뭐 구독자 100만 이상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 여러 애로사항들 뭐 그런 것들 뭐 요즘 유튜버들 막 세금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전문가들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최대 90일까지도 거기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법위원회에서 이제 걸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서 60일 논의를 합니다. 그러고서 법안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게 만약에 법안을 막 만드는 A부터 Z까지 그런 막 단계가 있었을 때 A에서 Z로 바로 가는 좀 급행 열차를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하면서 급한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자라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만든 건데 이제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180일 그리고 나서 여기로 내려오면 이제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2일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 절차로는 어쨌든 아무리 오래 걸려도 331일, 330일 이런 식으로 1년 안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330일 이상 걸린다는 거죠. 왜 330일 이상 걸리냐면요. 이 법안을 만들 때 여야 간의 이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좁히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정말 상임위원회 하다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소위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만약에 법안 소위에서 걸리잖아요. 그럼 1년 넘게 거기서 정체가 돼요.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법 한 번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걸리면 제동을 걸면 합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본회의에 못 올라간 법들도 되게 많아요. 막 쌓여 있어요, 지금. 새로운 신규 법안들이 막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치 차가 밀리는 것처럼 얘네들이 계속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다음 새로운 법들이 신규 법이 거기에 타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체결해야 되는 법들, 심각한 문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빨리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뭐 날치기법이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진화법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자라고 한 거고 어쨌든 기존 법을 만드는 법안 그런 절차 자체가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만들 때 무조건 날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상임위 제적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했을 때 가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제 밟아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으로 2015년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들어진 법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법이죠.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정말 사회적인 대참사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런 특별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세월호 참사가 일고 나서 1기 특조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기 특조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옥시 아웃 막 이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임산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 특조위를 꾸리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 뒤로 2016년 12월 23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제 330일 계류기한 넘겨서 2017년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에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유치원 비리. 아시죠? 유치원의 그 원장이 유치원 그 비용으로 막 명품백 사고, 뭐, 마사지 받고, 막 여행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유치원 3법이 역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유치원 3법은요, 3가지 법인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빨리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유치원에 수많은 사립 유치원이 있었고 지금 유치원에서도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유치원들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고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급식비를 그렇게 또 띵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의 개정안, 그래서 유치원 3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미 지금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유치원 분위기가. 저희 친구 딸내미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옛날에는 생일 파티를 하면 엄마가 케이크를 보내고 뭐 요구르트 몇 개 보내고 뭐 선생님들 돌릴 뭐 이렇게 뭐 빵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했는데 절대 일체 준비 못한대요. 이제는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김영란법도 훨씬 더 강화되면서 유치원에 일체 그런 거 못 보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요. 이런 식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결국 최장 330일이 지나면 이것도 역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을 안건을 발의한 사람이 둘 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도대체 한국당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을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논란의 이유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비례대표제는 뭡니까?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을 때 지역구 의원은 우리가 인물을 뽑습니다. 1번 누구, 1번 최한나, 2번 누구 이런 식으로 인물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뽑혀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제 의원은 어떻게 뽑히는 거냐면 우리가 정당을 뽑습니다. 내가 지지한 정당을 찍어요. 그럼 그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우리가 누가 올라간 건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군소정당, 좀 약간 좀 힘이 없는 정당이라 해야 될까요? 좀 인기가 없는 정당이라던가 새로 신설된 그런 정당의 의원들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아무래도 이런 국회의원의 다양한 정당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제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서는 기존의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의석수를 얘기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기존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가 47석이었는데 약 2배로 75석으로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소정당들에게는 좋겠죠. 작은 정당에게는 좀 좋고 아무래도 거대 양당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입니다. 줄여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데요. 공수처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말 갑 오브 갑, 슈퍼갑, 권력에다가 돈까지 있고 아니면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던가 막 건들 수 없는 이런 거물급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이것을 솔직히 진짜 막 외압을 받지 않고 사실 검사나 재판관이 죄를 저질렀어. 그럼 이 사람을 누가 그러면 재판할 것인가? 이제 사법부도 못 믿겠고 국회도 못 믿겠고 정부도 못 믿겠다. 이 삼권 분립 아시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벗어나서 아예 독립된 개체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모두 탈탈탈탈 수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소 정의로운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불안한 부분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그런 부분의 문제겠죠. 하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은 그 공수처장을 임명을 할 때 여야 합의를 거쳐서 임명을 할 것이고 그 공수처장이 또 이제 공수처장이 이제 검사를 임명을 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도 여기에 공수처에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수처법은 사실 여당에서 이제 계속 이루고 싶어 했던 염원이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공수처가 정말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공수처 자체가 또 비리를 저지른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국민의 공수처로서 또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정말 외압에서 견뎌낼 수 있는 외압을 정말 받지 않는 정말 독립된 그런 공수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공수처 부분도 이제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뭔가 찔리던가 아니면 여당이 자신들의 그냥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다 공수처법으로 휘두르려는 거 아니냐 또 요렇게도 좀 조금 그런 쪽으로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공수처법과 이 비례대표제 선거법, 요 두 가지. 비례대표제 선거법에는요, 선거 연령도 낮춥니다. 그래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 왜 한국당이 반대하는지 아시겠죠?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좀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좀 지지를 하고 있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이 부분은 원래는 더 높았죠? 젊은이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당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또 반대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법이 모두 자신들 밥그릇 싸움에 건드려지는 아주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삭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날치기 법안이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문제가 되는 법은 좀 촘촘한 법안 심사로 걸러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야당의 법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반대하더라도 어쨌든 본회의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헌법, 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진화법 자체가 정말 중요성과 신속성, 정말 관련된 법률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겠다고까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쪽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문탈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이제 막 들어눕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또 간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옷 찢어지고 들어눕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열 때 그 회의실 앞에서 막 연좌농성을 했어요. 연좌농성을 막 하는데 사실 이 공수처법에 관한 부분에 이제 앙케이트를 보면 국민 여론은 찬성이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된다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찬성 반대 이런 여론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저항하는 막 농성을 하는데 이번에 좀 웃긴 영상을 찾아봐가지고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밖에서 원천 무효, 날치기 법안 금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좌파 독재 이런 거 외치기도 하고 독재 타도 이렇게 외치니까 저쪽이 이제 바로 옆에 정의당 쪽에서 라인 맞춰가지고 구호를 또 외치더라고요. 일제 타도 그리고 헌법 수호 독도 수호 헌법 수호 독도 수호 문재인 독재 타도 이러니까 저쪽에 또 박정희 독재 타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막 웃음 터지고 그래서 그 영상의 밑에 이제 너무 웃긴 베스트 댓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웃긴 영상이 올라오니까 내가 요즘 개콘을 보고도 웃음이 안 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이 갔는데 어쨌든 논란 이후에 현재는 이제 4월 20일, 4월 27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장외 집회를 하고 5월 3일에도 집회를 했지만 최근에 결국에는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태운 상태입니다. 이제 본회의로 가겠죠. 자,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이해시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설명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 역사 전문가입니다. 저도 정치 부분의 용어는 저도 다소 어렵고 여러분들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지금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발의된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건지 공수처법과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치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법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로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참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본인의 정치 성향을 통해서 댓글에 욕을 한다던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정치적인 성향으로 자꾸 이렇게 댓글에 욕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호구라서 다 참아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심한 욕설을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도 보시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댓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좀 부끄러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한 욕을 막 자꾸 해. 이번에도 최대한 여러분 저 팩트만 전달해 드리려고 했고요. 제 의견에서 나는 이걸 찬성한다 아니다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 유튜버로서 충분히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패스트트랙과 이번 발의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